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싸우러 나가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역사적인 날에 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11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당캐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당캐 고정 우리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아까 소개하셨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와만 했나요? 네, 와를 제일 크게 하셨어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예.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 네, 또 이 네, 네. 탄핵 이 과정에서 큰 역할 하셨어요. 별로 큰 역할은 안 했어요. 큰 역할 하셨어요. 제가 했다로는 한 겁니다. 예, 오늘 현장에 계셨죠? 네네, 현장에 우리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어땠나요? 굉장히 긴장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헌재로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경찰 차벽만 4개를 통과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소위 불리는 분들의 스피커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외곽 분위기도 긴장됐었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진짜 수백 명의 기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광경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이정미 재판장이 탄핵 결정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의원들이 나란히 쭉 앉았는데 다들 긴장돼가지고 막 네.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니, TV에서 아까 이렇게 좀 뵀더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표정이. 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1번, 2번, 3번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다들 이런 아니, 분위기. 근데 탄핵 인용됐는데도 박주민 의원님은 굉장히. 인용된 표정이, 후에도요. 또 사실 웃을 만한 즐거운 일은 아니죠. 사실. 다행스러운 네. 일이긴 하지만 네. 예. 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역사적인 날 탄핵 선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당의 국민통합위원회 김홍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예, 오늘 탄핵 심판 어디서 보셨어요? 예, 제가 헌재에서 네. 탄핵 심판할 때, 네. 그러니까 11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40-50분 길게 할 거라고 얘기를 듣고, 네. 이제 헌재 앞에 집회장으로 갔죠. 네. 근데 도착하니까 바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도착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네. 이런 것을 이제 현장을 보게 직접 됐죠. 가셨다는. 예, 그러셨군요. 헌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갔었죠. 아니 저희 지역위원회 당원분들이 네. 김홍걸 위원장님하고 찍은 사진들을 막 자랑하면서 막 올리더라고요. 아, 예. 네. 많은 분들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예. 네. 저는 국회에서 봤습니다. 참고로. 예. 예,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 할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당캐가 매주 방송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실질적인 서당캐 소유자, 사주. 우리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서당캐 1회 때 네. 나오신 거 기억나시죠? 아이, 그럼요. 네. 1회 때는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됐던 날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서당캐가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탄핵을 마친 날까지 예, 우리 김영주 그렇네요. 의원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그렇네요. 첫 번째 왔을 때 그런 날이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우실 텐데요. 어떠세요? 예. 저도 지금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네. 탄핵 가결된 날, 네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날 왔다 그러니까 맞았고요. 네. 또 오늘 제가 이 자리 오게 된 것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이나 네. 또 우리 김홍걸 박사님 네. 다 인기 좋으신 분들이 끌어가는데 그런데 시당위원장으로서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에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서당계 방송이 10회 만에 220만의 다운로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서당계 처음 만드실 때 예상하셨나요? 저예산 고효율 방송. 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냐면 네. 우리 사회를 보신 김용호 의원님의 저력을 또 느꼈고 이러세요. 오늘은 시간이 좀 일러서 네, 이렇게 그 관객이 좀 없지만 그날 제가 2부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꽉 찬 열의와 네. 그랬을 때 우리 곧 모든 팟캐스트를 뛰어넘겠다. 그 자리에서는 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시당에 우리 팟캐스트를 만든 건 기존에 있는 팟캐스트를 뛰어넘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좀 차별화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또 우리 팟캐스트의 시청자들한테 우리 서당캐에서는 좀 다르게 네. 정말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그렇죠.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네. 그리고 그 신인을 찾아내는 네. 그리고 박주민 스타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당 알리고 민주당 알리고 이런 걸로 소박하게 끌어가지면 고맙겠다 했는데 네.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 방송으로 자리 잡아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해 네. 11월 달에 그 후원금이 사실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때 한참 이제 거지가 국회의원 막 이제 이런 네. 얘기 하다가 그냥 제가 후원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흘렸어요. 근데 2주 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400여 분들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짧은 시간 지금 국회의원 하지만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되고 정말 너무나 고품격의 팟캐스트 시청자답게 네. 보니까 지난주에 네. 한 32만 명이 청취를 하셨다고 아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네. 이제 또 우리 그 김용호 의원님 서대문에서 잘 나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은평의 박주민 의원님 올해는 네.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원래 이게 띄워주는 방송이에요. 이게 또 네. 그리고 후원을 고품격인 하면 것 네. 같아요. 합법적으로 다 국가에서 돌려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팍팍 두 분 밀어주시기 아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도 함께 밀어주시고요. 지금 탄핵 정국 3개월을 함께한 서당계 방송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좀 우울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면 불행한 날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준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해서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날이다. 이런 걸 보여준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보면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조 1항은 또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네. 그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그런 걸 입증시켜준 날이고요. 오늘 그 헌재 그 인용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들이 1,500만 명 네. 가까이가 그동안 100일 동안 네. 그 광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촛불 들고 나온 우리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오늘 이 팟캐스트에 나오면서 뭐를 가서 색다른 얘기를 좀 보여줄 게 있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현대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의 저명한 언론 가디언에서 네. 2월 27일 날 사설을 통해서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겨우 30년 만에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반영하는 그 민주주의로 네. 바꿔놨다. 그런데 언론이 박근혜 게이트를 또 양지로 이렇게 꺼내놨고 네.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에 의거해 박 대통령의 미래를 숙고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대통령 처음에는 하야에서 그다음에는 하옥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구속하러까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업적이며 대한민국은 성공한 미래를 건설해갈 기회를 이번에 배울 것이다. 이렇게 네.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 탄핵 파면시킨 거잖아요, 국민께서.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실패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사익을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파면시킨 그런 날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회보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한번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한 것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죠. 네. 또 탄핵을 인용하라는 것도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해서 네.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롭고 네. 이게 또 이제는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어요. 네. 우리가 국회에서 역할을 잘해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유, 좀 정말. 길었어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네, 준비를 해야 근데 저는 계속 머릿속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는데 저는 계속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늘 나오신 김에 서당계 방송을 계속 쭉 하는 거라는 약속을 좀 해주시죠. 당연하죠. 네. 처음에 저는 서울시당을 알리고 네. 그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 와중에 탄핵이 가결됐고 네. 네. 오늘 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됐고 네. 파면을 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서당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라도 네. 우리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께서 네. 서울시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셔서 당비가 많이 올라가면 네. 이 팟캐스트 팍팍 더 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출연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출연료 당연히 출연료도 좀 아닙니다. 그런 드려야죠. 거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서당계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지원해 주셔서 계속 잘 만들어 나가겠고요. 오늘 서당계 11번째 방송은 탄핵선고 특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부는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님, 김홍걸 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1811-1000번 혹은 1811-1004번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에 신청하실 분은 ARS 투표만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의 선고문을 낭독하며 8명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3개월간 모든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소감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김홍걸 박사님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네. 네. 예.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 국민의 승리였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이 광장에 나와 주셔가지고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집회로 탄핵을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국민들의 승리로서 정말 축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저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탄핵이 되었는데 그거는 누가 잘나서도 아니고 사실 국민분들이 20주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추위와 싸우면서 촛불을 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아까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불만도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되고 또 촛불을 드셨던 분들의 개혁 열망도 저희가 네.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 잘해. 아, 네, 그렇군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 네. 저는 오늘 그 8명 우리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전원 네. 판결한 의미가 저는 국민들 80% 가까이 헌재 만장일치 탄핵하라.
그 헌재 재판관들께서 우선 국민들 말씀을 잘 들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용을 굉장히 남용했어요. 그리고 뇌물 강요죄 등등등등 법을 모르는 저희도 이건 대통령의 불법이 너무 많이 드러났는데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판결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두 분이라도 기각을 해서 몇 대 몇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굉장히 갈등과 국민들이 또 분열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게 가결이 된 건 우리가 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오늘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생방송으로 오늘 탄핵 그 재판을 봤는데, 처음엔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탄핵 심판이 8대0 전원일치가 나올 거라고 예측한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가짜 뉴스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그 의미는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네, 법리적인 그렇죠?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약간 정무적인 또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면은 그것은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명 또는 두 명이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용이 되더라도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금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한 것 아닌가. 근데 아마 주되게는 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들 또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리적으로 일치해서 판결한 것, 그게 가장 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홍구 박사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뭐 소문이 뭐 2명이 반대다, 뭐 네. 1명이 뭐 중립이다, 이런 헛소문들이 돌아가지고 뭐 설마 하면서도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역시 뭐 상식선에서 판단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말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 자리에 있었다면은 반대하지를 못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뭐 일방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80% 또 국회의원들의 거의 80%가 동의한 탄핵을 불과 몇 사람의 헌재 재판관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한 결과죠. 아까 그 헌재 탄핵 파면 당하고 나서 그 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가 뭐 기자들과 얘기하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인정 안 하던데. 네. 글쎄요, 그분들은 뭐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론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라서 뭐 별로 그런 얘기 하는 게 별로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문 초반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정성 논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모든 판결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송 요건에 대한 것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 다 충족됐다.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헌재가 물론 이제 의식은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또는 예외적인 어떤 판결문 구조를 가진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판결문 구조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회에서 탄핵소추 가결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소추 사유가 사실상 뭐 신문 기사, 언론 기사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도 않은 그런 사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형사재판 아니다. 파면이기 때문에 뭘 이유로 파면해달라는 건지 정도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소추 사유가 13가지인데 13가지를 하나하나씩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13가지를 표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표결하든 네. 뭐 하나하나씩 표결하든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꺼번에 표결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소추 의결할 때 토론을 왜 안 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이 없었다. 왜 없었다. 실제로 없었죠. 저희가 없었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의 이제 정족수.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다 이제 이유 없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분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인데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법 지식도 없이 그런 문제를 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이 절차의 불공정성, 네. 절차의 부당성을 드러내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네. 자락을 깔아놨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주장들은. 네. 예, 그 소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씩 이제 결과를 밝히는데 세 번째 사유까지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에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도 하셔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 재판 과정 지켜보면서 대통령 대리인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더 거두면 거둘수록 탄핵이 인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만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니까 약간 긴장은 됐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가장 이 핵심이었던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안 나오길래 조금 안심을 했었어요. 제가 그 상식선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걸 좀 기존에 거 좀 읽어보고 네. 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기각부터 얘기를 하고 좀 인용되는 건 뒤로 가서 확정을 진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한 건 다툼의 여지도 있고 이런 법적인 이런 측면은 약간 우리가 그동안 좀 지켜봤는데 세월호 7시간 결국 네, 못 밝혔기 7시간 때문에. 못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유감은 그 문화부 블랙리스트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네. 나쁜 사람들. 네네. 근데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조금 불안해지다가 아이 그래도 잘 되겠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될 것이다. K스포츠 이제 나와봐라. 이제 될 거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좀 빵 나오더라고요. 의원님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님의 표정만 계속 보셨구나. 계속 봤어요. 아주 표정이 아주 당당하시더라고. 당당하시고 네, 네, 네. 아침에 그 머리 그룹부 네. 말고 나오셨잖아요. 네, 얼마나 네. 밤새 잠을 못 주무셨으면 저는 만약에 그냥 나오셨으면 탄핵이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저는 머리에 롤 말고 나오실 때 딱 보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면 그런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구나. 네.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패션이 앞으로 유행할 수도 있어요. 이정미 패션. 아니, 이게 아니요. 가끔 지하철에 네. 좀 여성들 이렇게 한두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모르고 가는데 누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종점까지 그대로 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모습이나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확 대비가 다른 되죠. 거죠. 예. 예, 정신없이 일을 하고 네. 또 다급하니까 그냥 자기 꾸밀 시간도 그렇죠. 없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하면 박수 많이 쳐주는데 우리 헌재 8인의 재판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골 박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현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네. 재판이 끝나서 네. 뭐 불안하고 불안하고 없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면서 네. 이 스마트폰으로 네. 중계는 들었죠. 네.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중간에 자꾸 끊기더라고요. 네. 박주민 의원님, 그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보충 의견이 마지막에 추가되었죠. 맞습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참사 관련 헌법상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네. 그것만으로 소추 사유로 네.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태신 거예요. 근데 무능력 얘기도 아까 뭐 나왔죠. 네. 무능력한 걸 갖고 뭐 탄핵 소추할 수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셨던데. 약간 뭐 그런 이제 네, 네. 뉘앙스도 묻어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재판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의
깊이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참사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어디서 네. 무엇을 했는지를 대부분 기억한다. 다 기억하죠. 나도 그렇다. 저도 기억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 네. 그리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을 더듬어서 소상히 적어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이미 그 참사의 중요성, 네. 특이성 이런 것들을 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탄핵 인용문을 읽으면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그걸 언급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없다. 참혹한 일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네.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타깝다 보니까 이 두 재판관이 이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더 보태고 싶으니까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보탠 겁니다. 아. 예. 근데 저는요,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오늘. 사실 이건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게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그때 세월호가 기울어져 갈 때 주변에 인근에 배들이 많았어요. 네. 구조 요청을 해라, 빨리 해라, 이런 대통령 명령이 내리면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라도 구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그런 명령 안 내리고 7시간 동안 지금 밝혀지지 않겠지만 네. 저는 이것도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는데 그 앞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는 안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각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또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모든 거를 해서 탄핵을 인용을 하려면 이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닌가 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좀 보충 의견을. 네, 그래서 전 그런 느낌을 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사실은 이제 헌재가 진실 발견 기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특검과 검찰은 7시간에 대해서 수사를 완결하지 못했어요. 네. 만약에 그게 완결해서 넘어왔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한계를 가진 채로 또 이 심판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고 말하진 않았다. 잘했다고 말한 적 없다. 네. 예, 그거는 분명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네. 부적절하고 미흡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 수사를 다 못해서 진상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 7시간,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은 지금 대통령 측은 뭐 기억이 안 난다예요. 뭐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7시간이 특검이 투입이 됐는데도 그걸 못 밝혀낸 이유는 뭐죠? 아시다시피 이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비선 의료라든지 또는 통행 기록, 출입 네. 기록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확보하면 밝힐 수 있는데. 그럼 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일정은 나름대로 뭐 알리바이 맞춰서 제출을 했나요? 예. 제출은 했어요? 제출은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제출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하나도 못 내놓은 거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화제가 됐었던 거 중대본으로 가는데 늦어진 이유는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또 날짜 틀렸잖아요.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 영상은 차량 돌진 사고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간 기자의 차량을 견인해내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아무런 증거를 못 내는 계속 거짓말만 거죠. 치는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언제쯤 밝혀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진실이 살아있고 검찰의 의지가 있고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쳐다보면서 저는 언제라고 얘기하면 제가 국회 앞에 마당에다 돗자리 깔아야 되니까 네. 그 날짜는 지적할 수 없지만 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네.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서 우리가 알아냈듯이 저는 7시간은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 꼭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세월호 7시간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일 밝히기 싫은 분야가 네. 바로 세월호 7시간이니까 그 진실은 꼭 밝혀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 7시간 동안에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까지 이 상황이 돼서도
밝힐 수가 없나.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그 이해가 안 세월호 유족들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건 밝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있었나? 저는요, 이 앞으로 이제 수사가 다양하게 네.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출입증 없이 그 이영선 행정관만 제대로 수사해도 저는 그게 진실이 다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민전추 나오고 이영선. 비선 의료 불법으로 시술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사하다 보면 거기서도 다 나올 거고 저는 이거는 밝혀낼 수 있을 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근데 이제 밝혀줘요. 걱정이 네. 대통령 지금 기록물에 대한 대량 파기나 또는 불법적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막 되고 있는 지금 거죠. 청와대에서 막 연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네. 본인은 그걸 지정할 권한이 없지 않나요? 본인은 그것을 지정할 권한이 없고 황대행도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기록학협회의 네. 의견인데 이것도 사실은 법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이제 당 지도부시니까 네. 꼭 좀 우리 지도부에다가 전달하셔서 그래서 우리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오후에 우리 긴급 최고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당 대표하고 빨리 그 연석회의를 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면서 그 비서실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거절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됐음을 통지했습니다. 아니 왜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음번 최고위원 회의를 우리 서당계에서 한번 하시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최고위원회. 네. 네, 많은 언론들이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 분류했던 안창호 재판관이 마지막 보충 의견으로 진보 보수의 이점 논리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아니 뭐 사실은 많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상 편파성을 네.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재판관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아요. 네, 네. 이정미 재판관이나 김희수 재판관 정도를 빼고는 네. 뭐 사실은 대통령- 대부분 대통령과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 또 여당 추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편파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네, 이 사회 얘기를 한 것 갈등을 같아요. 좀 이제 네. 줄이기 위해서 그 친박 단체들의 탄핵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사실 예상했던 문제지만 오늘 두 분의 사망자도 나왔죠. 그러게요.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짜 뉴스? 사실은 뭐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는 못 해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그 집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방송, 네. 뭐 TV조선이든 이런 종편 뉴스마저도 안 믿고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카톡을 통해서 도는 이야기들만 믿으신다고. 카톡에 가짜 뉴스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정말 뼛속까지 친박이냐 아니면 정말 가짜 뉴스의 생산에 따른 뭐 후유증이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거의 가짜 뉴스를 접한 것 같죠. 글쎄요. 하여튼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집회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촛불 집회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연단에 올라갈 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주 연사가 태극기 집회는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사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건 선동형 집회거든요. 그런 차이들도 아마 이런 불행한 것을 좀 낳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는 느낌도 네. 받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탄핵 그 선거 시점이 임박해지니까 보수단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 또 카톡이나 이렇게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체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량하신 분들이 애국하자. 네. 그리고 반공 뭐 이런 식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TV를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차벽 막아놓은 그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 안전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내려오시게 해야 되는데 내려와 달라고 통사정하는 게
그 생방송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일도 그분들께서 얼마나 개강됐겠어요. 특히 서울 경찰청에서 가포 비상을 내렸거든요. 예. 가장 높은. 네. 그러면 그런 안전성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시민사회라든가 예. 이런 그 진보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그랬으면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세겹 네겹을 해서 꼼짝도 못하게 했을 텐데 좀 느슨하게 하니까 차를 흔들고 거기다가 이제 소음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고 봅니다. 아유, 예,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다 정부가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정말 진상조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불행이죠. 예. 저도 처음에 뭐 이제 저쪽에서 극우 친박 집회 하면서 네. 계엄령을 하자느니 뭐 이렇게 선동적인 구호가 많이 나와서 네.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설마 조금 저러다 말겠지 했더니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경찰에서 예전에 다른 집회, 그러니까 박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때는 철저하게 막고 뭐 법질서, 예, 법질서를 뭐 수호한다, 뭐 엄격히 적용한다 이러더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느슨하게 온갖 뭐 관용을 베풀었죠. 위험한 발언 또 뭐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이런 것들도 봐주고 뭐 경찰들을 폭행하고 행인을 폭행하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것까지도 그냥 놔두더니 결국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다음에 안영희 전체 회의 때 한번 꼭 지적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네.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지난번 검찰청장한테도 그 여야 뭐 대선 후보들이나 또 우리 재판관들 뭐 심전 보호를 위한 요청도 제가 적극적으로 드렸는데 다음 회의 때 꼭 지적하겠습니다. 그 경찰청장이 뭐 최순실이 임명했다는 루머도 있는데 그 루머가 있죠. 본인은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그런지 그래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가 뭐 탄핵이 되는 순간까지도 충성을 다하네요. 한번 그거는 제가 잘 따져보고요. 최순실은 탄핵되진 않아가지고. 하긴 최순실 대통령은 탄핵 안 되셨죠. 대리인 박근혜 씨가 탄핵되시고. 이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 최순실 씨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대성 통곡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구치소에서 하지 않고요. 네. 오늘이 재판이었대요. 재판에 나왔죠. 예, 법정에서 그렇게 대성 통곡을 했는데 예. 그 옆에 있는 장시호는 네. 너무 의기양양한 네.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제 뉴스를 보고 그 예. 서양 격언에 네. 도둑들 사이에 의리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예, 이모한테도 등을 돌리네요. 네. 악인들끼리라. 네. 이번에 그 탄핵 인용 결과를 듣고 남다른 감정을 느꼈을 분들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인데요. 네, 네. 혹시 오늘 만나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만나 뵈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벽들이 계속 가로막혀 있고 또 저는 오늘 1시 반에 세월호 선체조사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바로 네, 왔어요. 그래서 못 만나 뵀는데 네.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대부분 좀 많이 그 탄핵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시면서도 왜 세월호 그 부분이 빠졌는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형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의 구체적 업무 범위나 역할을 좀 규정한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가고 네. 그런 법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우리 오늘 뭐 문재인 후보가 팽목항 네, 팽목항 방문했죠. 가셨답니다. 네. 네. 우리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아마 그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탄핵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못 이렇게 기쁜데도 못 안아준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오늘 생일이었어요. 은별이라는. 그래서 막 또 생일이다 이러면서 막 전화도 좀 주시고 그랬어요. 네. 네, 방송 분위기가 정말 다시 어두워지네요. 네. 제가 오늘 그 방송에
KBS 생방송 인터뷰를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늘 탄핵에 대한 걸 묻고 또 우리 당의 지도부로서 앞으로 우리 당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런 거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네. 느닷없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그 여성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여성 의원으로서의 그 소감을 묻더라고요. 근데 생방송인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 대통령으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돼서 어차피 국민 50% 이상이 뽑아주신 대통령이니까 네. 선거한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선 선거한 대통령이 되길 바랬는데 또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돼서 여성으로서 유감이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TV 보신 분이 여성 대통령이 탄핵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자막이 쫙 나갔다 해서 내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서당계에서 오보를 확인합니다. 네, 바로 잡겠습니다. 오보입니다.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인용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발표하셨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도 각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떤 자세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지도부이신 우리 김영주 최고위원님. 그러게요. 네. 이럴 때 지도부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돼서 대통령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당도 없는 거잖아요. 야당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국회만 제 있는? 국회 예, 1당, 국회 2당, 우리가 3당, 4당. 제1당입니다. 네. 1당으로서 이제 그 탄핵 인용이 오늘까지로 탄핵 인용에 대한 그래서 탄핵 인용도 중요하지만 60일 뒤에 있을 대선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경선, 오늘도 그걸로 선관위 우리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예. 우리 양승조 네. 의원님 오셔갖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문재인, 네.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께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충분한 능력과 경륜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 후보들께서 공정하고 치열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선 국면을 당에서 만들도록 뒷받침을 할 거고요. 네. 그 어제까지 우리 당 국민 경선에 165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시 하는데 또 2차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한 250만 명. 그래서 저는 그 국민 경선 잘 이끌고 대선 준비 잘하고 오늘까지 있었던 갈등을 우리 민주당에서 잘 치유를 한다 그러면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더 앞으로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번 3월에 네. 정말 한쪽에서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마치 경제민주화법이나 이런 입법을 안 한 것 같이 했는데 그 부분은 네.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법사위에 자유당 간사 그 김진태 간사가 다 앞을 가로막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여야가 없으니까 3월에 우리 임시국회에서 네. 정말 민주화, 경제민주화 또 검찰개혁 이런 입법들 다 하면 대선 압승할 수 있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회 뽑으면 여야 간사 합의라고 표현되는 협의. 건 협의. 근데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여도에서 없어요. 없으면 이제 네. 그냥 1당, 2당, 3당, 4당 합의. 대충 협의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따끈따끈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 이제 선관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2차 그 선거인단 2차 공모는 10일 오전에서 시작해서요. 21일. 그러니까 10일간 2차 공모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직 선거인단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1일까지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회의하고 올 네. 때까지는 일주일을 결정했는데 아닙니다. 더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그 각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10일로 결정됐습니다. 속보를 네. 받으셨군요. 네, 예. 속보입니다. 속보. 그러면 그 조기 대선 과연 며칠날 할까요? 네.
일정 나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네. 박주민 의원님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또 어느 현장으로 가시죠? 저기 오늘 탄핵이 되다 보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좀 국민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빨리 알았습니다. 가셔요. 빨리 네. 가셔요. 박주민 의원님 화이팅! 예. 파이팅.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은 오기 전에 네. 선관위에서 우리 원내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오늘부터 네. 의정 보고서 문자도 보내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의정 활동도 의정 보고서도 금지됐는데 5월 9일로 이제 대선 유력한 거죠? 아직 예, 확정된 건 유력하다고 아니죠. 선관위에서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일정표가 다 왔거든요. 후보 네. 등록에 관련된 아마 확정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구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왔습니다. 네. 예. 선관위가 뭐 탄핵될 걸로 보고 미리 만들어 준비 놓은 다 거죠.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국민통합위원장님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지만 이제 정권 교체를 일단 해야 네. 우리가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있고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해 뛸 생각이고요. 또 이 외부에서 이 좋은 분들 좀 영입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네. 이 억울하게 탄압받으셨던 분들 중에 좀 상징성이 있는 분을 한두 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서울시당 위원장님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 네. 의원님, 네. 서울 국회의원 맞으시죠? 네, 맞죠. 시당 한번 와보십시오. 네. 우리 서울시당에 네. 임대 건물이지만 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제2 중앙당을 해서 내가 지난번 시당위원장 나올 때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당에서 네.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유세본부, 네. 조직본부, 네. 홍보본부, 여성본부, 실버본부, 노동본부까지 해서 방까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돈은 없어서 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임대를 해서 그러셨어요? 저는 네. 탄핵이 100% 인용될 거라 생각해갖고 네. 3월 2일 날부터 모든 집기에 대한 3개월 딱 임대하는 걸로 해갖고 네. 준비 다 만반의 끝났습니다. 준비를 만반의 했네요.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서울이 네. 1000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네. 80%는 반드시 네. 압도적 표차로 나도록 지금 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당계 11회 방송 일부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해주세요. 많이 나오고 싶은데요. 여기가 제가 나오면 네. 지금 우리가 20위권 안에 반드시 들어갔고 네. 10위권 안에 서당계가 굉장히 이게 잘 가고 있는데 7위권까지 갔었어요. 그럼요. 7위. 저도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와서 30위권 밖으로 밀릴까봐 제가 안 나오고 자제하고 의원님 있거든요. 나오셨을 때 1회 때가 7위 갔을 때예요. 그때 맞습니다. 의원님 오셨을 때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한 5위 안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직 동원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이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우리 서당계 네. 사랑하고 다른 팟캐스트에서 듣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네. 현장 생생한 네. 고품격 있는 네. 우리 김용호 의원님 네. 또 우리 김 박사님 많이 이렇게 김홍걸 박사님도 이제 정말 본격적인 활약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선장 노릇을 잘하도록 해서 네. 정말 이번 대선 승리에 확실하게 정권 교체하는데 네. 운동화 신고 뛰겠습니다. 네, 이게 비주얼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김영주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하실 때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완전 살아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2부 순서에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예. 네. 서당계 11회 방송 2부는 김영주 의원님은 보내드리고 김홍걸 위원장님과 황희 의원님을 모시고 탄핵 선고 이후에 대해 좀 더 세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계 11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